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의 축제 분위기 같지만 눈을 돌려보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 사투를 벌이고 있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환율은 IMF 외환위기급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 기묘한 공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경제코리아는 이 화려한 지수 상승의 이면에 가려진 세 가지 거대한 그림자를 객관적인 수치와 팩트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45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잘 나가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려고 달러 들고 오는데 왜 환율이 오르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달러 유출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상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달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팔고 달러를 들고 나가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은 공격적인 해외 투자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와 공제회 같은 대형 기관 투자계들까지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과 채권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저성장 구조에서는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달러 순유출이 원화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고환율의 본질입니다. 사실 환율을 잡는 가장 확실한 전공법은 우리도 금리를 확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쉬운 길을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연계부채가 1,200조 원으로 가계부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부의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집값의 안정이지 결코 급격한 붕괴가 아닙니다. 만약 환율만 보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부동산 연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며 시장은 즉시 붕괴로 직행합니다. 부동산 붕괴는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증발함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는 하이패스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현재 약 1,100조 원대를 오가며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연약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이들에게 금리 인상은 사형 선고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실업과 소비 절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정부가 환율이 미쳐 날뛰어도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쩔쩔매는 비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급박해지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바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직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약 169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것도 기업들의 눈치 보기 때문에 실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모든 것을 걸고 국민연금을 방패로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에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통해 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해지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전술적 해지 본미 약 5%에 더해 조건부로 전략적 해지 최대 1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 자선 중 약 84조 원 규모에 대해 환해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나중에 이만큼의 달러를 정해진 가격에 팔겠다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84조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환율이 튈 때마다 물량을 조절하며 선물환 계약을 던집니다. 시장에 국민연금이 조만간 대량의 달러를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한한 자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자금에도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연금은 막대한 환차익 수익과 투자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방어막이 바닥나기 전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만을 바라는 위험하고 전략적인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실물 경제의 진짜 뇌관인 부동산 PF는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약 130조 원대로 잡히지만 보증과 고금리 브릿지론을 포함한 위험 노출액은 160조 원에서 200조 원대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침체야 늘 있던 거 아니냐 묻습니다. 하지만 지금 PF가 위험한 이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해결사였습니다. 분양이 좀 안 돼도 버티다 보면 집값이 올랐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일정해서 결국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독이 쌓이는 구조적 부실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는데 공사비와 인건비까지 천정부지로 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분양이 나중에 완판되어도 그동안 쌓인 눈덩이 이자와 폭등한 공사비를 갚고 나면 건설사가 적자를 보는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즉 팔려도 망하고 안 팔리면 더 빨리 망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못 찾으면 시행사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시공사인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도산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200조 폭탄 중 대형 사업장 한두 곳만 제대로 터져도 건설사 줄도사는 막을 수 없는 산사태가 될 겁니다. 건설업은 하도급 업체부터 자재 납품업체까지 엮인 인구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고용의 핵심입니다. 건설이 무너지면 수십만 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소비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내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으며 나라 전체가 지옥의 도미노에 빠지는 시나리오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덮칠 진짜 공포는 금리 재산정 주기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 취해 대출을 받았던 약 40조 원 규모의 영끌 물량이 올해 금리 갱신을 맞습니다. 연 2.4%였던 금리가 6%대로 솟아버리면 이자 부담은 단숨에 2.5배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칼날이 등장합니다. DSR은 쉽게 말해 내 연봉에서 빚 갚는 데 나가는 돈의 비율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DSR 40%에 묶여 있다면 1년에 원금과 이자를 2천만 원, 월 166만 원까지만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금리일 때는 이 166만 원으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6%대로 뛰면 상황이 바뀝니다. 갚아야 할 이자만 월 250만 원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DSR 규제 한도를 즉시 초과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자비 없이 상환 상실로 분류하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당장 갚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결국 집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밀려나오는 강제 매물이며 부동산 시세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트리거가 될 겁니다. 한 집이 투매로 나가면 단지 전체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또 다른 대출자들의 상환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4,500이라는 화려한 성 뒤에는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 84조 원을 베팅한 정부, 터지기 일보 직전인 200조 원의 부동산 PF 부실과 1,200조 원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진 증거라기보다 특정 섹터의 호황과 정부가 억지로 쌓아올린 방어막이 만든 아슬아슬한 공존일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화려한 지수에 취하기보다 오늘 살펴본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은 공격적인 수익보다 내 자산을 보호하는 지키는 투자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코리아였습니다.